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까지, 그죠? 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4파트에 해당하는 SQL 활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지막으로 해서 3과목을 마쳤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특히 3과목에서는 1, 2, 3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봐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그리고 SQL 활용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시간이 있고 이제 공부할 차원이라면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자, 이제 4과목제입니다. 이제 3, 4과목이 비전공자나 전공자들 중에서도 좀 공부를 좀 게을리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죠. 그래서 특히 4과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 번도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솔직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없지 않아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서버 프로그램 구현인데요. 파트 1.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는 우리가 총 이렇게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4과목은 총 3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1장 서버 프로그램 구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 나오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0.1%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1장은 천천히 그냥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어차피 여기서 한 문제 정도는 기출이 됐기 때문에 강의는 진행할 거고, 나머지 2, 3장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54.4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다수 학생들이 아, 여기에서 많이 꽈락이 나요. DB 3과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꽈락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1장은 저는 뭐 강의를 하겠지만은 이 두 개의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에 집중하시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뭔가 좀 알고 싶을 때나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도 좀 나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낮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뭐 기출 문제를 어차피 풀어보실 거니까 그 기출 문제에 나온 문제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대체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여기에서 한 문제라도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2장, 3장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출문제하고 같이 풀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뭐 최소 뭐한 6, 70점 이상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총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개발 환경 구축, 그리고 두 번째 서버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서버를 개발했으면 보안이나 및 API, 그리고 설치하는 배치 프로그램, 그리고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섹션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패스하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 프로그램 구현. 자, 사과목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 자, 섹션 01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특히 서버 프로그램 구현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요. 특히 웹서버와 우리는 WAS라고 부르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규모가 작은 데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지만 웹서버는 정적인 내용, HTML, CSS로 되어 있는 그냥 정적인 내용의 파일을 보여주는 거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웹서버에서 받아서 와스한테 넘겨서 DB랑 연동을 해서 뭡니까? 그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자들,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게 바로 와스였어요. 그리고 개발 언어의 선정 기준이 있겠죠. 그죠? 내가 뭐 인베디드를 할 거다. 아니면 웹 웹페이지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아니면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다. 이거에 따라서 개발 언어는 달라질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프레임워크. 이거는 우리 앞에서 나왔죠.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API, 배치 프로그램, 스프링 배치, 쿼르츠,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현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선정을 한 거죠. 예.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개발 환경 구축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만들든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받아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에 맞는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개발 환경 구축은 응용 소프트웨어, 뭐 이것도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뭡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그리고 뭐 그거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개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당연히 뭐 어떠한 언어로 개발할 건지, 그리고 뭐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건지, 테스트 도구는 뭔지, 그리고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히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죠? 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를 구축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개발 환경 구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특히 그래서 개발 환경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운영될 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구축을 해줘야죠. 맞죠? 예, 유사한 걸 떠나서 간에 거의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그래야 뭐라고 할까요? 격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아무 이상이 없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다면 이것을 사용할 회사, 아니면 다른 곳 등등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와 같이 같은 스펙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개발자들이 이미 테스트를 다 했고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넘겨야죠.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그 소프트웨어를 서서히 안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개발 프로젝트의 분석 단계, 그죠? 분석 단계의 산출물. 여기서는 요구사항 분석도 있고, 요구사항 수집을 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1과목에서 우리가 이거는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분석 단계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그죠?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이제 어떠한 것을 의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개발을 하든지 환경 구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성능, 그리고 편의성, 그리고 라이선스. 자, 특히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잘 골라야지 성능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가 쉽겠죠, 일단. 그죠? 그리고 편의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이렇게 주는 것들은 대다수 회사에서 쓰는 거는 라이센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긴 하나 기능이 어느 정도 제약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서 정품을 평가판이나 이런 거 말고, 그죠? 회사에서는 정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라이선스 등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구축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 혼자 못 합니다, 이거는. 팀별로 나눠서 아니면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이제 또 모듈 부분에 따라서 팀들이 다 나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걸 하려면 어떠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요구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면 대충 소위 말해서 계략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제품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구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사면 되고, 저렇게 사면 되고,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왜 사야 되는지. 그죠?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한두 푼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억 수준으로 나갈 건데 아니면 수천만 원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개발자들과 대표하는 개발팀장,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선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드웨어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죠? 서버라든지 뭐 디스크 그리고 뭐 그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본체의 CPU라든지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죠.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환경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클라이언트 맞죠? 클라이언트는 사용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우리는 그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용자들은 직원들은 그죠?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에 IP 말고 뭐 네이버닷컴 이렇게 들어가면 그 화면이 보이죠. 자, 이 사용자의 컴퓨터 PC에 이렇게 화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통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화면이 나왔다. 그러면 사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딸깍딸깍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서버가 웹서버가 동상되겠죠. 서버가 이제 어디 와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할당을 해주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접속 기술 배웠죠. 그죠? JDBC나 ODBC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끌고 오거나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을 해서 다시 와스한테 넘겨주고 와스는 다시 웹서버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웹서버는 그에 대한 내용을 프론트 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단으로 이렇게 보내주어서 우리는 그 페이지를 우리가 요청했던 페이지나 아니면 요청했던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에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냥 개인용 데스크탑 PC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도 있죠. 그리고 태블릿도 있고, 그죠? 이러한 등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속한다라는 거고, 서버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많이 나눠지는데, 특히 웹서버,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라고 하죠. 그리고 DBMS,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리고 파일만 등으로 이제 우리가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서버 등으로 나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웹서버. 우리가 이거 앞에서도 3과목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그죠? 웹서버는 바로 여기 그림에 그려드렸던 거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딱 접속,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접속을 하면 정적으로, 저용량의 정적으로 된 파일, 정적 파일, HTML, CSS
얘네들은 웹페이지의 화면을 구성하는 그냥 정적 컨텐츠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웹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아 처리하는 서버로 맨 처음 화면을 프론트 메인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용량의 정적 파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그 웹서버의 예를 들어 보면 아파치 HTTP 서버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비스도 있고 구글 웹 서비스 서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들마다 다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정적 파일 우리 앞에서도 공부를 했었어요. 정적 파일이라는 거 스태틱 파일이죠. 얘는 정적 파일은 인터넷 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그죠? 거기에 서버에 있는 HTML과 CSS를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파일로 HTML, CSS, 뭐 이미지 파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앞에서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웹서버와 와스의 차이점 이런 것들 공부했던 기억 나시죠? 그죠? 예.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와스는 말 그대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로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접속을 하면 정적인 컨텐츠를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HTML이나 CSS. 그죠? 그 뼈대로 되어 있는 이제 HTML로 뼈대를 잡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CSS로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꾸미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근데 이 와스는 사용자에게 저 사용자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드웨어인 뭡니까? 키보드와 마우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혹은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는 펜도 있고 터치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그러한 수단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성적을 확인하고 싶다. 나의 등수를 확인하고 싶다.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당연히 DB를 커넥션을 해야 되겠죠. DB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즉 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동적인 서비스죠. 맞습니까? 동적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다이나믹 서비스, 동적 서비스는 사용자의 입력, 이게 바로 이벤트라고 했죠. 그죠? 어떠한 이벤트가 터지면 입력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가 뭐 크롬에서 뭐 우리가 어떤 용어를 검색을 할 때 다른 페이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와스가 웹서버가 참 요청을 받아가지고 와스한테 할당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쇼핑몰을 예로 들면 상품들을 인기 순으로 정렬하기 위해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백단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블릿이나 자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바 JSP나 백단에서 이제 그거를 비즈니스 로직으로 DBMS 접속을 해서 DB에 접속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쿼리 친 거 SQL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쿼리문을 친 거의 결과를 데이터를 이제 와스가 받아서 그거를 다시 웹서버한테 주면 비로소 그거는 정적인 컨텐츠가 아니죠.
동적 서비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수시로 바뀌죠. 우리가 요청에 따라서. 그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페이지가 아닌 클릭한 순간, 이벤트가 터지는 순간 상품들을 정렬하여 페이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표시하는 동적인 화면이 바로 누가 한다? 왓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동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웹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렇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 화면이 제일 먼저 나오고 내가 여기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을 해도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비밀번호는 제대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왓스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받습니다. 웹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죠? 데이터 가공 작업을 수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은 데이터를 요구할 때, 정렬이나 아니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공 작업을 수행을 하거나, 합계를 보고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하기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웹서버와 파일 서버 사이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이다. 그래서 왓스는 뭐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미들웨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규모가 클수록 이렇게 구분화가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규모가 작고 몇 명이 접속을 안 한다 그러면 앞에서도 배웠듯이 뭐예요? 웹서버와 왓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합쳐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들도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 환경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죠. 그죠? DB 서버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대표적으로 MySQL 서버, 오라클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등등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DB를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서버가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려면 테이블이라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딱 형식적으로 맞게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파일들 어떤 파일 그냥 뭐 문서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유해야 될 자원들. 그죠?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개발 1팀끼리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고 2팀끼리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고 인사팀끼리 공유해야 될 자료가 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에 비효율적이죠. 왜요? 딱 틀어맞는 형식이 없잖아요. 테이블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뭐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장하기에 비효율적이거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서버에도 보면 파일 서버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파일 서버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사용자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파일 서버예요. 그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파일들을 저장하는 서버가 바로 파일 서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죠. 자, 웹서버의 기능을 보게 되면, 자, 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 그리고 이거는 HTTPS.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썼다면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쓰는 추세죠. 이 S가 바로 Secure단 말이에요. Secure, 보안. 그죠? 웹서버의 기능은 이 두 가지의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럼 그 브라우저는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보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벤트고요. 그죠? 요청을 받아 응답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로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고 서버가 여기 있으면 서로 이렇게 통신 규약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그죠? 응답할 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션을 유지를 해야지만 통신이 되죠. 그죠? 그래서 HTTP와 HTTPS는 똑같은데,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인데 S는 Secure가 붙어서 보안, 그죠? 보안적인 측면이 강화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Secure가 붙은 HTTPS가 프로토콜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HTTP는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고, HTTPS는 HTTP 보안 모듈을 결합시킨 프로토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통신기록, 커뮤니케이션 로그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처리했던, 즉 트랜잭션의 수행 내역들, 그죠? 처리한 요청들을 로그 파일로 기록하는 기능이 바로 통신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정적 파일 관리. 웹서버는 정적 파일을 관리를 해야죠. 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Managing Static Files 해가지고요. HTML이나 CSS나 이미지 등의 정적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바로 또 웹서버의 하나의 기능이고, 또한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대역폭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밴드위드스라고 하고요. 제한한다고 해서 뭡니까? 스로틀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네트워크 대역폭, 밴드위드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트워크 대역폭은 네트워크가 단위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막 이제 통신을 하면 패킷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패킷들이 날아갈 때 그 단위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전달 용량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밴드위드스, 대역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역폭이 높을수록, 그죠? 많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실려서 전달하고 전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랜, 네트워크, 거기에서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랜, 1기가 랜, 500메가 랜, 10메가 bps도 있고, 그죠? 종류가 많았죠. 요즘에는 대다수 1기가 이상 다 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대역폭이고, 이걸 제한한다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트래픽이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복귀합시다. 트래픽은 인터넷상에서 송수신되는 모든 데이터 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버, 이슈가 되는 서버들은 폭주가 일어나죠. 그죠? 그죠? 예. 요즘에는 이제 서버가 그렇게 많이 다운되고 그런 거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웹서버가 네트워크의 트래픽, 통신의 양을, 예, 포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밴드 스위치가 있다면 이게 포화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포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찔끔찔끔씩 이제 흘러나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응답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이 바로 대역폭 제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도 역시 웹서버의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호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버추얼 호스팅. 호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서버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기능을 우리는 가상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서버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네이버 이렇게 해도 가는 거고, 아니면 또 IP를 치고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이러한 도메인 이름을 연결하는 게 우리가 가상 호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서버의 기능 중에서 인증도 있죠. 어센티케이션. 그죠? 이거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기능이죠. 이게 제대로 HTTPS를 뚫고 여기에 접속을 했는지 일단 웹서버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거를 다시 DB에다가 이제 와스에 넘겨서 DB에 그러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접속을 시켜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합법적인 거죠. 그죠? 예. 이해 가나요?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하드웨어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웹서버의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의 각각의 차이점.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발 환경 구축의 개념,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서 기출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다라고 제가 안 했나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여기에서도 나오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장, 3장에 집중하시오라고. 그죠? 이거는 공부적인 측면에서 IT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려면. 그죠? 예.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서버 프로그램 구현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